네, 이 의원님, 네. 이 법정에서 지금 2달 가까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 소란 그리고 좀 묻지 못할 광경들이 자꾸 연출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지금 재판이 한 40여 차례 이상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원래 초창기 때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을 탄핵을 뭐 찬성한 분들, 반대한 분들이 서로 이제 같이 역사적 재판을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네. 이게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점점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만 사실은 채워지고 있어요. 예. 또 이분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참여합니다. 네. 이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모여라? 모여라. 어디 뭐 지하철 메트로 이 출구에 모여라. 그래서 방청권을 얻어서 이분들이 주로 가는데 네. 지금 아마 재판부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워낙 이 재판에 그 처음부터 뭐 박수를 친다든지 고함을 친다든지 또 지난 20일 날은 한 분이 계속 엉엉 울고 통곡까지 해서 통곡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재판장에서 이제 빨리 그 이쪽에 경호관들이 이제 데리고 나가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이런 일이 이제 그 반복되면 반복될 소리가 그만두지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재판의 흐름도 끊고 그렇죠. 사실 재판장 입장에서 보면 재판 난감하죠.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 네. 그 법정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저런 장면 본 적 있으세요? 보기가 너무 저는 어려워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사실 지금 지난달 네. 20일 날은 남성이 대통령에 대하여 경례! 이래 했다고. 충성! 뭐 이런 거요? 충성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법원도 놀랐을 겁니다. 법원에서 이 법원 조직법상의 법정 모독이라든지 해서 예. 감치라든지 과태료가 가능한데 실제로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드뭅니다. 그래요. 아. 20일 이내에 감치고 네. 100만 원의 과태료인데 네. 그거를 막 하는 경우는 정말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고 네. 그리고 대부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우병우 전 수석 재판에서 우승 여사 이거 했다가 예, 실실 우승 예, 여사 그- 과태료를 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니까 네. 퇴정 조치를 하고요. 향후 입증할 수 없는 조치까지 지금 내리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게 아주 진중하게 엄숙하게 진행이 돼야 그렇죠. 되고요. 웃거나 그런 모습이 안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예. 불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차장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벌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또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좀 봐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많은 그 참관인들 중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이분들이 있다. 과도한 그 의사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 과도한 이 동질감의 표현 아닌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왜 저렇게 전 대통령인데 최소한의 예우도 안 하고 수갑을 채우고 저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이 법정에 데리고 와야 되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한 그분들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불만을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그거는 그거대로 제시하면 되는데 네. 그거를 못 참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들, 딸 네. 내지는 어떤 친척인 관계로 자기의 감정을 동질화시키는데 네. 너무너무 자기 감정을 소모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 법정인지 일기장인지 구분하지 네. 못한다.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들고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으면 예. 재판부에 또박또박 진술서를 작성을 진술서, 해서 그렇죠. 의견서를 내고 네. 또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법정 안에서는 재판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방청객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딱 그런 이유거든요. 예. 박지훈 변호사 지적해 준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의사를 여과 없이 동질감에 지지한다는 얘기만 자꾸 강조하다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예. 사인. 그러다 보면은 또 결과적으로 재판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현종 의원, 네. 이거 뭐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뭐 엄마 나오고요, 뭐 경례도 나오고요, 뭐 사랑합니다, 뭐 나옵니다. 그거 딱 보면 이 피고인석에 딱 앉아가지고 박 전 대통령 뭐 이렇게 뭐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던데 본인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딱 방청석 와서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좀 궁금해져요. 아무래도 이제 재판정에 나가서 좀 이렇게 응원해주면 조금 솔직히 힘은 납니다. 힘은 네, 나요. 왜냐하면 이제 네. 뭐 아무래도 그 재판정 자체가 이제 어떤 본인을 심판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응원군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 든든한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좀 과도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특히 엄마라고 했던 엄마. 같은 경우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뭐 웃거나 이게 잘 하지 않는데 그때는 빵 터졌다고 합니다. 네, 실수. 왜냐하면 워낙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라서 엄마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네. 이제 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누가 봐도 그래도 한 이성적이고 뭐 네. 이렇다라면 좀 모르겠지만
이게 누가 봐도 조금의 어떤 그 선을 넘어서는 듯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재판정 자체가 조금 웃음거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도 마냥 이 부분을 좀 힘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희화되니까요. 지난번에 네. 이제 이분들이 보면 주로 나가서 이제 우병우 수석이나 이런 사람 할 때도 뭐 계속 힘내세요 뭐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가 태극기 집회를 했잖아요. 네. 지금 태극기 집회를 못 하고 하니까 다들 이제 재판정으로 옮기셔서 저런 행동을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도가 점점 더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해야 네.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 변호사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헌법상 원칙, 또 네. 법원 조직법상 원칙이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예. 공개 재판. 공개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고 봐야 되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네. 중계를 하고 있고 뭐 녹음했다가 나중에 볼 수도 있고 그게 맞다고 보는데 아마 20일에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 규칙을 바꾸냐 안 바꾸냐 네. 막 경론을 벌린 걸로 보입니다. 네. 아마 듣기로는 이제 찬성 의견이 많았는데 찬성이 많았다. 허용 범위하고 요건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예. 충돌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 뭐 충돌된 것 같은데 25일날 다시 또 얘기를 하는데 네. 통과될 거는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설문조사 생중계가 될 해가지고 것이다. 68%까지 찬성을 했어요. 예. 판사들이. 네. 그러니까 통과는 뭐 생중계되는 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 할지 그리고 중요 재판이 어느 정도 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이견이 좀 분분할 거로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피고의 인권 침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피고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봐주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예. 근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부작용이 뭔지, 네. 그리고 부작용이요. 긍정적인 효과,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이냐. 네. 100%다 좋은 제도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부작용은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이 된 제도를 하더라도 시행을 하다 보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뭔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도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중요한 부분이고 뭐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도 어떤 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목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알 권리를 예. 충족시켜주는 게 더 첫 번째 필요했다. 중요한 개념 아니냐. 그리고 재판받는 사람의 인권이 침해될 요소가 있으면 가리고 네. 또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걸 이유로 해서 무조건. 근본적인 좋은 취지를 없애려고 한다. 이건 좀 잘못된 시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이원종 의원, 제가 네. 이제 이동현 장관 좀 찬성하시는 입장인 것 같고, 반대 입장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공개하면요. 엄마, 뭐 경례, 뭐 사랑합니다, 뭐 태극기, 뭐 노래 난리도 아닐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재판을 뭐 공개해야 된다. 네. 공개 재판의 원칙이 이제 있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오제 심슨 재판 네.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 생중계가 됐고 예. 또 이제 오제 심슨이 이제 뭐 최근에 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생중계가 될 경우는 사실 이 재판이라는 게 피고인도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쩌면 좀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고 네.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시점에서 이제 이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네. 혹여나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인 의도. 왜냐하면 이런 것을 이제 공개함으로 해서 사실 국정농단에 대한 것을 좀 국민들 앞에 낱낱이 이제 보여주잖아요.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생중계해달라고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나중에 그 구속됐을 때. 본인이 원했다는 거예요? 원했습니다. 본인이? 네, 본인이 오. 이거 생중계해달라. 이거 국민들 앞에 해달라. 네. 근데 그때 이제 공개가 못하기 때문에 안 됐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재판이 생중계되게 되면 우리가 물론 국민들 눈에서 보는 거는 좋지만 예.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특히 그 재판 자체가 굉장히 좀 선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자, 예를 들어서 재판 내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슨 주사 맞고 뭐 하고 네. 이런 것들 다 이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또 국민들이 과연 다 또 이렇게 중계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건지 또 재판정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예전 우리가 저번에 보셨죠 헌법재판소 그 할 때 아예 변호사들이 그냥 그 재판정에 그 참석하신 분들 그 관객을 향해서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소리치고 태극기 흔들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재판이 너무 선정적으로 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윤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 공개될까요? 아니면 지금대로 원상태대로 갈까요? 대법원의 결정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또 정치권을 달군 또 하나의 말말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한 여성이 한 말이죠.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성. 얼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제. 유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입니다. 행복하시겠어요? 자, 누구한테 한 얘기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 지금 보시면은요. 저 위에 사진은 지난 추경안 처리 때 장제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거의 유의하게 자리를 차지한 걸 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인사받으니 행복하시겠어요. 감사 인사도 받고 강원동지 여러분. 이현종 의원. 네. 유여의 최고위원은 무슨 의도에서 저거 올린 걸까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네. 다 지금 사진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왔는데 왜 혼자 가서 저기 사진 이제 그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인데 네. 그 김연아 의원은 원래 뭐 바른정당하고 이제 같이 뭐 이 정신적으로는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앉은 겁니다. 네. 자, 근데 어제 같은 상황은요, 사실은 장제원 의원의 행동은 저는 올바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이미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뭐 크게 예를 들어서 뭐 회의 자체를 못 연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론이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반대표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찬성표 던질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죠. 세상에 뭐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자기 한 달에 뭐하러 국회의원 뽑겠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자율권은 최소한 저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자율권이요. 큰 당론에서 이걸 어느 우리가 이렇게 입장을 가자 이럴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찬성과 반대를 표하는 것은 전 자율권을 줘야 된다는 것인데 예. 지금 최고위원 뽑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유 의원이 사실 이제 인터넷에 저렇게 이제 좀 비하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좀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받아서 말씀드리면 예. 경제적인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 네. 지금 어쨌든 뭐 유석춘 체제에 혁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의 핵심 내용 중에 강제 당론 없애야 됩니다. 강제 당론. 예를 들어 줄서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은 초선이고 뭐 옆 지역구 의원은 5선 의원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초선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예. 초선들은 무조건 집합하면 집합하고 그다음에 이쪽 투표하라면 투표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당의 존립 기반과 관련된 굉장히 심대한 문제를 위반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추경 문제하고 정부 조직 처리하고 많이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의원들이 소신껏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강제 당론을 우리 당은 없애겠다는 것이 혁신 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가 됩니다. 네. 의원들이 자기 유권자의 그 표로서 4년간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를 하는데 예. 특정 의원에 의해서 줄서기를 한다. 그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유해 최고위원의 저 발언은 정치에 대한 혁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 그냥 뭐 자기 진영의 몇몇 지지자만 보고 한 얘기지. 네. 지금 혁신 과제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류의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본인, 그러니까 장 의원이 내놓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게 맞는데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불쾌한 뭐 말하지 않는 가운데 그런 의사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장제원 의원이 볼 때는 그 22일 날 표결 처리 과정을 보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기가 막혔다. 왜냐하면 예. 21일 날 그 여당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네. 굳이 자유한국당이 22일 날 오전에 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정세균 의장을 설득해서 22일 날 오전 9시 30분에 본회의를 잡았는데 여당이 원내 전략이 미숙해서인지 정족수가 차지 않자 자유한국당이 그 표결에 불참해버리면서 정족수가 모자라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 장제원이 볼 때는 아니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자 그래놓고 정족수가 안 된다고 나가버리면 국민들이 우리 뭘로 생각하겠느냐라고 해서 여당에서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이 뒤통수 쳤다라고 하는 얘기에 네. 할 말이 없지 않겠냐 해서 장제원 의원은 이게 뭐 지난 2016년에 본회의 그 예결위에서도 이미 합의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끄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제원은 그 자리를 지킨 게 아니었나. 아마 본인은 예. 어리둥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서영호 소장. 네.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정족수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불러봐 이번에 추경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뭐 외국 이 자리 가신 때문에. 분도 지방 가신 분도 그러고 한 26명 안 오셨다 그래서 제가 명단 보니까요. 아유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던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꼭 저한테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이것이 통과되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예. 여당의 정족수의 26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불참해서 정족수가 못 됐다고 하면 네. 사실상 대통령이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던 추경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아마 원내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 정치적인 뭔가 의사를 표현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네. 물론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기로 해놓고 네. 표결 불참한 것 때문에 긴장이 느슨해졌던 것도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원내에서 하겠다고 하고 안 한 게 한두 번입니까? 따라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안 될 줄 알았다. 충분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유한국당이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우리 정도 빠져도
그 정족수에는 의결 정족수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서 원내 지도부에서도 좀 느슨하게 대응했던 것 같고요. 느슨하게 대응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리더십에 공백이 없는 거 맞습니까? 리더십보다는 제가 보면 자유한국당이 그 표결에 참여한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간 예. 믿은 것 같은데 아. 제가 볼 때는 아니 믿을 걸 믿어야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사항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내에서는 본회의에 참여하겠다고 하고도 표결 거부하고 나온 적이 퇴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 두고 시나리오를 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오랜만에 여당을 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오랜만에요. 예, 여당을 9년 만에 해서 그런지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허점을 좀 보인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네. 그 분명하게 소명한 해외에 이유가 있는 정상 간의 그 미리 약속에 대해서 가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명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10여 명에 대해서는 이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그 권리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해서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등 내부적으로 시끄러우니 어찌됐든 결과가 좋으니까 이것은 좀 당내의 문제로 좀 남겨도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결과가 좋았는데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